시진핑의 사명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중국은 이번 3기 시진핑 정권에서는 통일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말하고 있는 통일은 바로 대만 침공이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한 이후 공산당의 수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치 않고 대만을 점령하여 중국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침공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보내고 있는데요.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강도와 횟수가 점점 더 높아지며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의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하며 국방력 증강을 선언했는데요. 대만은 실제로 수많은 미국제 무기의 도입을 추진하며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미국은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대만이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일본에게도 뒤통수를 맞게 돼버렸는데요. 최근 일본이 대만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하려는 계획이 들통나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대만이 믿었던 미국과 일본의 뒤통수를 연달아 얻어맞으면서 이제 와서 한국에 제발 도와달라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이 군사적으로 위급해지자 한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대만이 마지막 희망을 한국에 걸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대만은 혐한 국가로 분류할 수가 있죠. 대만과 한국은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으로나 국민 감정적으로나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대만이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혐한을 시작하면서부터 대만과 한국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대만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세계 최고의 친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찬양을 하고 좋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이죠. 그러던 대만이지만 최근 들어 일본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며 일본산 식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을 실시했는데요. 일본은 대만에 대해 후쿠시마산 식품은 안전하다며 방사능은 없을 것이라는 설득을 했고, 대만 국민들의 불안과는 달리 초반에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질 때쯤 불과 6개월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며 대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약처는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 중 6개 항목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방사선이 검출된 식품은 후쿠시마 부근에 있는 군마현에서 생산한 곤약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곤약가루에는 세슘 137 등 1kg당 4.800g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버섯가루와 블루베리 농축액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는데요. 특히 야마가타현의 표고버섯가루에서는 세슘 137 등이 1kg당 10.1베크렐이나 검출되며 일본 식품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을 도쿄산이라고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등 사람들이 기피하자 아예 원산지마저 속이며 뒤통수를 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이 대만을 뒤통수 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대만을 뒤통수 쳤는데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중국이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명칭은 센카쿠, 대만과 중국이 지칭하는 명칭은 다오이다오. 이 섬은 흔히 중국과 일본만의 영유권 갈등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 섬의 영유권 갈등에는 엄연히 대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곳의 영유권 문제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대만 포위로 불안한 시기에 일본은 아예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방위백서에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라고 선언하며 대만의 뒤통수를 날렸죠. 또한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본토에 위기가 찾아오면 센카쿠 열도를 가장 최우선 방위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요. 일본은 말로는 대만을 돕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차하면 뒤로 빠지며 센카쿠 열도의 방위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대만을 돕겠다는 일본에 더해 미국마저 대만을 뒤통수치며 최근 대만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지금까지 4개월만 군복무를 하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년까지 연장시키고 여기에 더해 대량의 미국제 무기 도입을 선언했는데요.
실제로 대만은 미국의 전차 및 자주포 등 많은 무기를 구매했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대만이 구매한 무기에 대해 아직도 무기를 보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대만 육군의 주력 무기는 용호 전차라고 불리는 구식 미국제 전차를 개조한 전차가 주력 무기인데요. 한국군에서도 도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M48 계열 전차와 같은 성능을 가진 이 전차는 중국군이 침공했을 때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사용하는 최신 전차는 한국이나 미국제 전차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나온 지 60년이 지난 대만군의 전차로는 중국군의 전차는커녕 보병도 막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108대의 신형 M1A2T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당초의 계약대로라면 올해 6월부터 전차를 받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만은 단 한 대의 전차도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던 팔라딘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다며 대만에 대한 판매를 취소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팔라딘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러던 미국이 팔라딘을 다시 대만에 판매하겠다며 말을 바꾸는 바람에 대만은 팔라딘 자주포를 구매해도 확실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명해진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조차 현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대만이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이나 돼야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이마스의 경우는 2027년에나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당장 코앞에 중국이 언제 침공할지도 모르는데 미국의 지원은커녕 돈 주고 주문한 무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당장 아시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가장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적극적이지 않아 대만은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이같이 미국이 대만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얼마 전 미국 정부의 훈련 내용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만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TSMC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을 대만 밖으로 철수시키고 중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TSMC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TSMC 이외에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최악의 경우 오키나와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SMC만 없다면 굳이 대만을 도울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대만의 반도체 전문가인 루싱즈는 할 말이 없다고 전하며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대만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해도 대만의 반도체 기술 산업을 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미국 정객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믿었던 미국과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대만은 최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을 막으려면 한국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만 내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려는 계획을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자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장 대만이 구매하지 못해서 안달난 팔라딘 자주포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더 뛰어난 K9 자주포를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로 수출 중이기에 공장도 풀가동 중이며 생산도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무기 구매 이후 한국의 무기는 여러 나라에서 구매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폴란드가 도입을 요청한 K2 흑표 전차의 경우는 주문한 지 불과 60일 만에 100대 이상의 숫자가 생산이 완료되어 폴란드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블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가격조차 합리적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던 무기 중 하나입니다. 대만이 미국에게 구매할 수 없는 무기 체계들은 한국에 전부 다 있으며 심지어 미국산 무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K9은 팔라딘보다, 흑표 전차는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현궁은 제블린보다, 신궁은 스팅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조차 한국산 현궁과 신궁을 콕 집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무기입니다. 사우디군은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현궁을 사용하여 엄청나게 많은 전과를 남기기도 했죠.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일단 성능조차 미국산 무기보다 좋기 때문에 대만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한국 무기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대만에게 달린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만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한국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둥스치 대만 싱크탱크 부집행장은 타이페이에서 이루어진 국책연구원의 포럼에서 한국의 이번 정권하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리며 한국의 협력을 얻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만의 행보는 딱히 한국으로서는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무기를 구매하던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등의 행보는 결국 자신들의 전쟁에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로 비칠 수밖에 없어 대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적당한 타협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